서민들을 두텁게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데, 근데 서민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왜냐하면 깎아줬으니까. 예, 조세 지출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할 게 없죠.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중에서 지금 다 깎아주고 있는데 부가세도 지난번에 총선 때 뭐 5% 정도 깎자. 인플레이션 때문에 서민들이 고통받으니까 그래서 일부 품목 하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게 말이 되냐. 어떤 품목을 어떻게 선정할 거냐.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뭐랄까요, 부추기는 각종 정책을 취하면서 인플레이션도 못 막고 부채는 계속 늘리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계속 돈만 깎아주면서 세금만 깎아주면서 세금 깎아준 걸로 뚝뚝뚝 떨어져서 너희들이 그걸 이렇게 고개 쳐들고 이걸 뭔가 뚝뚝 떨어지는 빗물을 먹으면 언젠가는 너희들도 목의 갈증이 해소될 거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게 어쩌란 말인지 모르겠어요. 탄핵이 답인가? 제가 주장하는 거 아니고요. 일각에서 두 번 얘기하셨는데요.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 큰일이다. 나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그리고 인간적으로 60이 넘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른으로서의 성숙도도 보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이라는 직책이나 직위, 그게 주는 중압감이나 이런 무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본인이 어른으로서, 나라의 대표로서 보이는 인간적 성숙도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돼. 어른으로서의 성숙도. 근데 어른으로서의 성숙도가 안 보여요. 그게 사실은 좀 본인이 싫더라도 대화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내가 뭐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으니까 당신들 의견을 제대로 한번 말해 보세요. 뭐 이게 어른 아니에요? 그럴 생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네. 이제 뭐 본인의 참모들과도 그런 토론을 할 의지도 좀 없어 보이고. 그렇죠.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당도 지금 등을 돌리는 것 같은 분위기는 있습니다. 여당 일부에서도. 뭐 이제 공식적으로 어제 뭐 대변인 논평 나온 거는 이제 민생을 챙기겠다라는 대통령의 어떤 기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찬성하고 뭐 그런 게 나왔는데, 이제 언론들의 이제 익명으로 나왔던 뭐 여당 중진 의원들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면은 어제에서 굉장히 좀 전체적으로 여당에서도 절망감 같은 거를 느꼈다라는 게 나와요. 뭐 한겨레 기사 제목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도 국민을 그렇게 대하면 안 돼. 그래서 여당 중진, 영남 중진 의원의 말을 빌려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당,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가끔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그렇죠. 탈출은 지능순이야. 이제 제가 뭐 조중동에도 굉장히 뭐 좋아하는 기자들도 많고 그러는데, 이제 조중동 중에 누가 먼저 탈출할 것이냐. 제가 보기엔 동아가 먼저 탈출할 것 같고요. 동아는 이미 탈출한 거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반쯤 나와 있어. 반쯤 나와 있어. 김준덕 칼럼 뭐 이런 거 보면은, 야, 그 동아는 지금 탈출할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뭐 중앙, 조선순으로 탈출할 것 같은데, 지금 레임덕이 온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레임덕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느냐에 좀 다르지만은,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의 말을 안 듣거나 대통령이 주장하는 바에 반대가 너무 많아지는 게 이제 레임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은 언론은 이미 이제 대통령의 각을 세우고 있고 그 지면에서 짜증이 느껴집니다. 저는 그렇죠. 그 보수 언론의 그 논조에서 글을 읽어보면 그 행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충심으로 정답을 얘기해 주는데 너 왜 안 들어? 이렇게 그게 뭐 대기자, 뭐 논설실장, 뭐 그렇죠. 김대중 칼럼, 뭐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에서 짜증이 막 묻어나는 게 이제 보여요. 정말 짜증 나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관료들은 지금 일 안 합니다. 관료들은 진짜 일 안 해요. 제가 그렇죠. 뭐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은 너무 많이 뒤집히고 뭔가에 막 휙휙 뒤집히면서 책임을 묻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딱 지침이 오는 거 시키는 것만 딱 하지. 그렇죠. 더 이상 뭔가를 창의적으로 할 생각이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선거 결과를 놓고 가장 이제 충격을 받았다라는 게 세종시 결과를 놓고 그렇죠.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종시가 가장 이제 공무원들 많이 사는 데인데 여기에 압도적으로 이제 야당이 나온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똑똑하신 공무원들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심지어 투표율이 제일 높았어요, 전국에서. 투표율이 제일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평균 나이도 가장 젊은 그 자치구 중에 하나야. 세종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화가 나셔가지고 이제 법률수석 비서관을 쓰시는
순서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전에 들은 건데 굉장히 왜 공무원들의 기강을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느냐 공무원들 기강을 잡아라 이렇게 지금 전달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고발하지 마. 전에 들은 얘기야 제발. 고발 좀 하지 말라고. 아니, 근데 그렇게 네. 추정이 되는 게 그 어제 굳이 뭐 기자회견이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 그러니까 우리 모두 반성해야 된다. 네. 뭐 우리가 또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라는 식으로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한 게 결국은 저는 그 대국민 메시지가 아니라 대공무원 메시지가 그렇죠. 아닌가. 예. 네. 예,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복지부동을 해버리면 그러면 나라가 이게 돌아가지는 않죠. 정확하게 방향과 비전을 제시를 하고 조직원들에게 공무원들이 조직원들이잖아요. 그러면 회사의 CEO도 조직원들에게 자신의 가치와 철학, 방향, 비전을 제시한 다음에 함께 합시다라고 설득을 해야지. 설득을 하면 조직원들이 거기에 동화돼서 으쌰으쌰라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그래 우리나라 한번 잘 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런 마음이 이렇게 우러나서 창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일을 해보려고 해야 되는데 저 위에서 뭔가가 말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일도 안 한다면 대통령이 100만 공무원 조직을 일일이 어떻게 공직기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뭐 그냥 공무원뿐만 예.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취임 이후에 계속 그런 정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야당 대표라든지 뭐 이렇게 비판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좀 사정 정국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그냥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금 검찰에서도 약간의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신호가 좀 나가고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선거 전에 중앙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중앙지검장이 이제 굉장히 좀 그렇죠. 수뇌부와 좀 충돌을 일으켰다. 네.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원인이 이제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된 건이었다. 좀 이렇게 그 중앙지검에서 그 동안에 뭐 했었던 이제 여러 가지 좀 그 정치와 관련된 수사들을 이 총선 기간에 좀 올스톱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런 스타일을 이제 공무원뿐 아니라 이 대통령의 일종의 친정이라는 이제 검찰에서도 조금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순으로, 그러니까 아까 좀 말씀하셨던 좀 그 일종의 레임덕의 수순으로 굉장히 좀 빠르게 다가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뭐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당장의 보수 정치인들 지금 당선된 정치인들도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보수의 가치와 어긋나는 거죠. 그렇죠. 안보는 보수다 맨날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을 대통령이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면하게 했다. 이건 뭐 그렇죠. 불법이고요. 일단 불법이고 다른 것 떠나서 보수 정치인들도 이거는 굉장히 좀 화나하더라고요. 그럼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임성근이 뭐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성근 진짜 뭐지? 나는 약간 투스타일 뿐이야. 그러니까 네. 아니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는 김건희는 이해라도 가. 부인이니까. 부인이니까 가족이니까 뭐 그게 잘 됐다라는 게 아니라 네. 이해라도 가는데 네. 임성근이 뭐라고 임성근 하나 살리겠다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무적 감각이라고는 정말 없구나. 뭐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